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불복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감액받을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고 나서 검찰청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재판에 일단 넘길 거냐 말 거냐, 기소할 거냐 기소하지 않을 거냐, 불기소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 약식 기소를 할 거냐, 구약식, 약식 기소, 구약식 명령 청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법원에 넘길 거냐, 이거는 서류로만 넘기는 거죠. 비교적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식으로 기소할 거냐, 정치재판으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약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제 약식 명령에 의한 형식으로 서류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벌금액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법원 판사는 검사가 이와 같이 약식 기소한 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소송 지휘권 자체는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법원 판사가, 검사가 비록 약식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판으로 하자 하면 공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는 거죠. 검사도 나오고 형사 피고인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약식 기소하면 법원 판사는 이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를 해서 이제 그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벌금형이 딱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요. 형이 확정이 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다 생각보다, 또는 내가 그 부담할 여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감액 목적으로 청구를 해볼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벌금형을 받아야 되느냐, 나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감액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감액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인정을 하지만 벌금이 좀 과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거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그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이라는 걸 청구를 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분립변경금지 원칙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감액이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 드물고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보통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로만 판단하고, 또 검사가 경미하다고 해서 약식 기소를 이제 한 사안에서 이제 실체적 진술 규명이라고 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형사 피고인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야, 그걸 받고 나서 약식명령 벌금 떨어졌네,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야겠다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이제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왔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받아버렸다거나 아니면 반송이 돼버렸다거나, 어쨌든 간에 받지 못한 그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잖아요. 그 7일에 경과하기 때문에 그 정식재판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식재판 청구권, 이제 회복의 청구라는 걸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정식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이제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이 확정이 되어야 검찰에서 그걸 집행을 하는데, 벌금을 납부하라라고. 근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약식 명령에 불복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식재판을 이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하고 나서 그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초에 약식 명령을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된 게 아니죠.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럴 경우는 떨어지지만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일단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대로고, 올라가는 경우도 내려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제 정치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뭐 등기우편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약식이 아니고 정식이기 때문에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판사 나오고요, 검사 나오고 본인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한 번으로 이제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거기 출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식은 뭐 대법원이나 또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이런 데서 어렵지 않게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는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인정이 되고 단지 벌금액을 좀 낮춰달라라는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벌금을 낮춰달라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한 그 입증, 증거 이런 것들을 정치재판 청구서에 첨부 딱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나 소유한 주택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없다. 부채는 근데 많다. 부채 증명서. 더욱이 이제 장애인이다. 장애인 증명서라든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예. 그다음에 경제 활동 아직 하지 않는 학생이다. 뭐 기타 뭐 생계곤란 사유 로 해서 이제 벌금 감경에 참작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각 사안마다 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접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그만둬서 지금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입증 자료를 정치재판 청구서에 청구해서 제출해야 그래야 판사가 그런 걸 보고 벌금 감액의 판단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첨부해가지고 같이 제출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여기 뭐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이런 통상 양형 자료라고 일컬어지는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찰, 검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선고하는 약식 명령을 하는 법원 판사한테 이미 다 제출돼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면 특히 벌금이 이 정치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감경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경찰, 검찰 심지어 약식 명령을 선고한 법원 판사한테까지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그 해당 재판부에 그를 관련 서류를 집어넣게 되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이 나왔는데 반영될 수 있는 자료들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운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다 그 전에 제출 다 해가지고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500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법원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단지 그 제도만으로 약식이 아니고 정치재판 청구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될 여지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재판 청구할 때는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주변의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재판을 청구를 이제 해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 판결에 대해서도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항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그렇게 항소를 했든 상고를 했든 이번에 정치재판 청구로서 항소하지 않고 확정이 됐든 이렇게 벌금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다음은 검찰로 공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집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지명수배되고 검거되면 이제 그 미납액만큼 노역장이 유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합니다. 미납 벌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그 노역장이 10일 동안 유치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냥 그 집행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노역장 유치로 해서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집행을 이제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약식 명령에 관한 벌금형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정치재판 청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불복해서 이 정치판 청구하는 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정된 다음에는 이제 미납했을 경우는 이제 지명수배되는 그리고 검거되면 뉴욕장에 유치되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